예,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공성배입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 이거 빼가지고 해도 될까요? 빼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이제 주권 AI 쪽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와 어떻게 공존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부제를 복잡함 속에 이제 질서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자기 소개하니까 저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칩 AI 오피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좀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잖아요. FDE라고. 그래서 포워드 디플로이먼트 엔지니어 해서 현장에서 실제 일하면서 AI 확산, 혁신을 하는 이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에어라는 조직명이고요. 그래서 AI 레디라는 조직이고 한 150명 이상 실제 AI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변화 관리하는 이런 친구들로 구성된 조직을 실제 운영하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장표에 좀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도 한 2장 정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작은 9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쭉 왔었고 22년도에 이제 유니콘으로 선정이 됐고 작년에 저희가 크게 어나운스를 했어요. 기존에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퍼셉션을 보면 MSP라는 그 색깔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새로 염동훈 대표님이 오시면서 AI 네이티브라는 부분으로 이제 혁신을 해보겠다. 그리고 AI와 보안 이 두 가지 사업을 작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 자료도 나가겠지만 클라우드 쪽은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했던 부분으로 거기에 AI가 큰 도움을 줬던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소개까지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AI 도입하고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보면 캐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골짜기라는 얘기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건너야 되는 허들들이 있어요. 저희 AI 쪽으로 이제 접목시켜 보면 얼리 어댑터 분들, 기업 이런 데서 많은 시도들을 하십니다. POC나 프로덕션을 일부 간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전사적으로 확산하거나 좀 더 메이저로 가기 위한 얼리 메이저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리 메이저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얼리 어댑터가 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세요.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한 가지다, 두 가지다라고 단정짓기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생산성 도구로 많이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챗 GPT를 쓴다, 제미나이를 쓴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회사들은 변화 관리에 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사스형으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 관리에 대한 어떤 사스형으로 있는데 한 1000카피를 샀다, 10,000카피를 샀다. 이 컨설턴트 분들이 가서 1000명, 10,000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통적인 가이드가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네이블먼트 할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형으로 진행하는 분들, 생산성 부분하고 기업형으로 가는 AI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생산성에서 많이 만든 에이전트들이 있으면 내 PC에서는 잘 돌아가요. 근데 이제 기업 단으로 올려서 ERP 시스템과 연동을 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연동을 한다, 이럴 때는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서베이를 해봤어요. 서베이를 해보니까 AI 관련돼서 가장 우려 사항들이 뭐냐, 확산을 했을 때 첫 번째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들이 이제 보안이나 개인정보 유출, 그다음에 지적재산권들, 그다음에 윤리 기준, 대부분 다 이제 거버넌스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부분이 ROI, 비용 대비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6년도를 그 ROI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나 이제 그 C레벨 분들이 AI를 하게 되면 ROI라는 거는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보다는 대부분은 TCO 관점에서 얼마가 들어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제약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산에 대한 큰 장애 중에 하나가 기술력 부족보다는 운영 기반이 부재다. 여기에는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있고 보안 유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 불투명한 ROI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전체 다 하면 1시간도 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그냥 요약해서,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되게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체제예요. 기반책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나 AI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1번으로 나왔던 데이터는 제가 그냥 오른쪽에 그림으로 좀 표현했는데, 저희가 뭐 머신러닝을 되게 잘 돌려요. 그래도 데이터가 엉망이면 그냥 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AI를 해서 해도 좀 더 컬러풀한 똥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생성형 AI, 그다음에 요새 에이전트 쓰잖아요. 에이전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다양한 똥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는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덥션에서 운영으로 가는 부분들, 실제 프로덕션으로 가서 확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과 자산과 권한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AI 거버넌스가 이 프레임워크 자체는 뭐냐면 판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때기가 있으면 이 안에 어딘가에 우리 부정 요소들을 채워주는 부분이라서 되게 좋은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트러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트러스트가 이제 크게 5가지로 라임을 좀 맞췄고요. 첫 번째가 이제 추적성이에요. 트레이서빌리티. 뒤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구축한 소프트웨어의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요새 토큰들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쓰시고 하는 토큰에 대한 사용량을 관리를 합니다. 또는 토큰 경제학 관점에서 토큰의 리미트를 주고 해당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어떤 질의를 날리고 어떤 답변을 받고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했는지에 대한 이제 추적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AI가 처음에 호기심에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제 기업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기업의 보안 체계도 있고 기업의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레귤레이션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레귤레이션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담당하는 게 레귤레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저 억세서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뭐 그룹웨어거나 아니면은 인증에 대한 체계들이 있을 거고, 요새 에이전트가 많이 나오면서 에이전트 자체도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까지만 쓸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탠다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를 중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툴링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로 이제 다 정리가 되진 않아요. 뭐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만든 그 무언가 되게 좋은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제어를 하면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크게 프레임워크를 트러스트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러스트도 나오고 뭐 변화 관리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AI 자체는 단순히 이제 구축 사업이다. 뭐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요구사항을 받고 설계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의 DNA를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어떤 개발이나 구축에 대한 절차도 중요하지만 현업에 대한 이해 부분 가장 중요하고, 변화에 대한 관리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잡함 속에 이제 질서라고 이제 부제를 잡았는데 뭐냐면 뭐 오늘도 뭐 되게 많은 솔루션들이 있고 뭐 거의 뭐 한 달에 뭐 몇 개씩 그다음에 빅테크 쪽에서도 LLM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솔루션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기회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사용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비슷비슷한데 어느 게 더 비용 효과적인 건지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전문적으로 AI를 만드는 솔루션 회사들도 있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AWS나 구글이나 뭐 애저나 이런 데서도 각각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을 굉장히 생산을 해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은 이제 고민이 늘 거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AI 쪽에 OS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OS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를 쓰나 맥을 쓰나 OS가 그 나의 랩탑을 이제 정리정돈을 쭉 해주잖아요. 관리 체계 부분을 그렇게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AI OS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사스 솔루션도 있을 거고 기업의 이제 여러 가지 에이전트도 있을 거고 뭐 ERP도 있을 거고 DW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제 AI 파트너 이게 아까 말씀드린 FDE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DE가 포워드잖아요. 전진 배치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고객사에 가서 실제 고객사의 프로세스를 보고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AI를 접목하는 게 가장 좋은지 데이터 환경을 보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본 다음에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과 이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는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이러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좋은 기능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필드 센트릭한 리퀘어먼트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이제 플라이휠이 도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OS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AI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새 뭐 에이전트가 많이 대세니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빌드 AI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 기업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런 AI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거번 AI라는 부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잡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운영 가식성이나 연결에 대한 부분들, 추상화, 성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만든 이제 에어 스튜디오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작년 9월에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 이제 4월에 올해 4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버전 2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나름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이 어드민 콘솔이라고 해서 전체 통합 관리하는 UI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 저희가 이제 브랜드가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제 AI 브랜드가 이제 에어예요. 메가존 에어라고 그래서 이제 에어라는 부분으로 붙여 있는데 이제 옵스 부분, 디플로이하는 부분들이 있고 에어 스튜디오가 에이전트를 만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에어 데이터 허브는 요새는 뭐 데이터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명한 것들 뭐 데이터브릭스도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이제 전사적으로 AI 향으로 했을 때 빅뱅으로 프로젝트를 하진 않아요. 프로세스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AI 향들을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AI가 활용하기에는 약간 제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AI 향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게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플랫폼 쪽은 사실은 디펜던시가 없어요. 이게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가 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권 AI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주권 자체가 반드시 내 온프레메만 둬야 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업무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거나 우리의 업무에 특화된 뭐 데이터가 있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주권에 대한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부분은 AI 어시스턴트하고 스튜디오하고 이제 콘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시스트 부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신 이제 챗봇 형식으로 또는 API 형식으로 이제 기업에 제공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되게 요새 에이전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문서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약서를 검토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이 어시스턴트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에는 당연히 지식 베이스를 빌딩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벡터 DB를 만든다, 그래프 DB를 만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사용성, 아까 이제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린 컴포넌트화 시켜서 이제 빌딩하거나 아니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솔은 뭐 사용자 권한 관리, 뭐 리소스 관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시를 아까 트러스트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서빌리티에서 이제 추적성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이제 사용량하고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델들도 되게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멀티 모델들을 쓰고 있고 CSP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감사 로그 추적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아까 여기서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아마 그 이쪽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 보시면 맨 밑에서 위에 두 번째에 AI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든 플랫폼 자체는 모든 트랜잭션과 트래픽이 AI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AWS 환경에서 플랫폼을 구축했고 제미나이 모델을 쓴다, 아니면 오픈 AI 모델을 쓴다. 그랬을 때 API가 들어와서 통과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제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API로 제공하거나 받을 때도 반드시 그 게이트웨이를 통합니다. 그러면 제약이 하나가 있어요. 제약이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인하우스로 하는 것들은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면서 모든 트래픽을 감시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스형으로 있는 것들, 챗GPT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뭐 클라우드 코드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 PC에서 하는 부분들을 별도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래픽을 라우팅을 해줘요. 그래서 취합을 해서 전체 그 기업형 AI와 그다음에 생산성을 위한 사스형 AI까지 이제 통제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놓쳐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감사 로그 추적은 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 부분은 이제 권한, 그다음에 정책 부분들. 권한을 뭐 만든 사람을 요새 뭐 좀 이슈가 잠깐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오픈클러. 오픈클러 같은 거 이제 권한이 너무 많아서 뭐 파일 삭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예상이나 비용 통제 같은 경우는 토큰 양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토큰 양을 트래킹을 할 수도 있지만 토큰 양을 개인 단위나 부서 단위나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서 그게 넘어가게 되면 워닝이 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작업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용자 인증 관리, 여러 가지 인증을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사용자라고 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전트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구성된 팀이 아니라 에이전트들을 묶어서 이제 팀으로 해서 직원 아이디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부분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저희 회사에서도 쓰고 있지만 이제 고객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또는 배포에 대한 이제 표준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툴링 부분들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죠. 저희도 이제 이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뭐 되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오서빌리티 하는 솔루션들이 또 있어요. 뭐 뉴렐릭이나 뭐 데이터독이나 이제 이런 툴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이제 회사면은 거기서 이제 라우팅 받아서 한 화면에서도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제 캐즘을 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ROI 부분이에요. 이제 작년 말부터 ROI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되게 이제 좋은 사례인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챗봇으로 상담 부분을 대부분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증가가 높았고, 그다음에 요새 얘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버티컬, 인더스트리, 뭐 이거에 대한 LLM 이런 부분들 저희가 되게 공들여서 같이 한 게 이제 GC 녹십자라는 회사예요. PR 기사도 나갔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청에 모든 제약사들이 보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품질 보고서. 그래서 R&D에 대한 품질, 환경에 대한 품질, 기타 등등에 대한 품질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에이전트화해서 했었고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업무 효율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나오면서 ROI가 증명이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버티컬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우리 캐피탈 이 부분은 이제 비디오로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이 되게 많잖아요.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은행도 있고 뭐 카드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여러 개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업무들이 딱 쳐다보면 여신 업무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은 금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여신에 대해서 이제 버티컬을 잡은 거죠. 활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신 중에서도 여신 심사역들이 여신 심사를 하는 영역들. 사실 금융권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제약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주어진 환경에서 AI를 최적화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심사 업무에 대한 리드 타임이 한 80% 정도 감소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저희 회사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회사들도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 뭐 아모레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게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처음에는 그 FDE라는 개념을 되게 마케팅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저런 일이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용어를 이제 밀고 있는데 실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고 있는데 실제 우리 회사에 AI를 활용시키고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파트너랑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